스페인에서요, 와인이나 맥주를 포함한 3코스 점심 식사를 15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즐길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엄청난 가성비의 점심이 사실은 프랑코 독재 정권의 예상치 못한 유산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스페인의 독특한 점심 문화인 메뉴 델 디아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스페인 식문화 보고서나 현지 가이드, 또 여행객들 경험담을 보면요. 이건 단순히 오늘의 정식이 아니에요. 스페인의 그 복잡한 현대사가 녹아있는 뭐랄까 하나의 사회적 제도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여러분이 스페인에서 그냥 저렴한 점심 한 끼 먹는 걸 넘어서요, 그 속에 담긴 역사랑 문화를 이해하고 정말 현지인처럼 이 경험을 100%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스페인의 오후 1시, 여러분이 배고픈 여행자가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메뉴 델 디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봐야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시간은 저기 1960년대 프랑코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스페인이 관광 산업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1964년에 메뉴 투리스티코, 그러니까 관광객 메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아예 법으로 의무화합니다. 아, 시작은 관광객을 위해서였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현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당시 산업화 때문에 도시로 나온 노동자들은 집에서 점심을 챙겨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광객 유치도 해야 했지만 동시에 이 노동자들한테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점심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아하. 역할도 했던 셈이에요. 와, 흥미로운데요? 하나의 정책이 두 개의 다른 집단을 동시에 만족시킨 거네요. 관광객 메뉴이자 노동자의 점심, 뭐 이런 두 개의 열거를 가졌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메뉴 델 디아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지금은 법적인 의무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람들 삶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하나의 문화가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평일 점심에만 제공되고 가격은 2025년 기준으로 평균 한 14유로, 보통 12유로에서 17유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요리, 메인 요리, 디저트나 커피, 그리고 빵이랑 음료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지금 스페인 발렌시아의 어느 거리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오후 1시, 배는 고프고 사방에 식당은 널려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실패 없는 메뉴들 디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보셔야 할게요. 화려한 음식 사진이나 여러 언어로 번역된 그런 메뉴판이 아니라 식당 앞에 놓인 작은 칠판입니다. 분필로 거칠게 휘갈겨 쓴 그런 손글씨 메뉴판이요. 잠깐만요. 보통 여행객 입장에서는 사진도 있고 영어로 설명된 메뉴판이 훨씬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손으로 쓴 스페인어 메뉴는 뭐 알아보기도 힘들 텐데 왜 그게 더 좋은 신호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손글씨 메뉴판이 바로 이 제도의 본질, 그러니까 노동자의 점심이라는 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건 셰프가 그날 아침 시장에 직접 나가서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와서 즉석에서 메뉴를 구성했다는 증거거든요. 미리 인쇄해놓은 코팅 메뉴판은 매일 같은 음식을 어쩌면 냉동 재료를 쓸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칠판 메뉴는 오늘을 위한 진짜 현지 음식이라는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칠판이 일종의 진품 인증서 같은 거군요. 관광객을 위해 예쁘게 포장된 상품이 아니라 현지인을 위해 매일 정성껏 준비하는 식사라는 표시.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스페인 사람들 점심시간이 보통 오후 2시부터 시작되거든요. 만약에 오후 1시 30분쯤 갔는데 식당이 이미 현지인들로 북적인다. 그럼 그곳은 맛집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 단골들이군요. 그렇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찍 온 단골들이라는 뜻이니까요. 혹시 밖에 메뉴판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안에 들어가서 "tienen 메뉴 델 디아?"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칠판 메뉴를 보고 현지인들이 북적이는 식당을 찾아서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리가 비어 보인다고 마음대로 앉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첫 번째 에티켓이죠. 입구에서 직원이 자리로 안내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대부분 음료부터 주문받을 거예요. 깨바이사 메베르, 뭐 이렇게요.
물이나 맥주, 와인 중에 고르면 되는데 음료를 마시면서 천천히 음식 메뉴를 고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관문, 주문입니다. 칠판에 적힌 메뉴를 해독해야 하는데 보통 3코스로 나뉘죠. 맞습니다. 첫 번째 코스인 크리메르 플라토. 이게 보통 탄수화물 위주의 아주 푸짐한 요리입니다. 샐러드나 수프도 있지만 놀랍게도 렌틸콩 스튜, 파스타, 심지어 거대란 파에야 한 접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파에야가 전체 요리라고요? 그건 보통 메인 요리 아닌가요? 와, 정말 스페인 사람들의 점심 식사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네요. 하하, 그렇죠. 점심인 라코미다를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화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인 세군도 플라토는 이제 단백질 중심이죠. 돼지고기나 닭고기 스테이크, 구운 생선 요리 같은 것들이 감자튀김과 함께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코스는요? 디저트랑 커피를 모두 즐길 수 있나요? 그 부분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포스트레오 오카페, 즉 디저트 또는 커피인 경우가 많아요. 둘 중 하나. 네, 플랑 같은 커스터드 푸딩이나 아로스콘 레체, 쌀 푸딩 같은 디저트를 선택하면 커피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라면요, 세군도에 고기 메뉴밖에 없을 때 프리메로 2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식당에서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바가지 요금인데 이 메뉴델 디아에도 혹시 숨겨진 비용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바로 판입니다. 빵이요. 네, 주문하지 않아도 당연하다는 듯이 식탁에 놓이는데 계산서에 1, 2유로 정도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치 않으시면 빵을 가져다 줄 때 노신 빵 포르파볼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빵은 공짜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바쁜 식당은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노동자의 점심이라는 그 기원에서 비롯된 특징일 수 있죠. 빨리 먹고 일하러 가야 하니까. 맞아요. 정해진 점심시간 안에 든든하게 먹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첫 번째 접시를 비우면 거의 곧바로 두 번째 접시가 나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좀 느긋한 식사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한가한 식당을 찾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이 저렴한 메뉴를 두 사람이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어도 될까요? 그건 대부분의 식당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메뉴델 디아는 1인 기준으로 책정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각자 하나씩 주문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한 사람당 15유로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모든 걸 제공하는 식당의 노력을 존중해주는 것이죠. 듣다 보니까 메뉴델 디아가 가성비는 최고지만 어쩌면 그 지역의 진짜 특별한 요리를 놓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메뉴델 디아는 매일 먹는 일상적인 가정식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 지역의 유명한 특산 요리나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를 맛보고 싶다면 라카르타라고 불리는 단품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는 것이 훨씬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체 메뉴판이요? 예, 메뉴델 디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라카르타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한국처럼 카운터로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웨이터를 부를 때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는 눈을 맞추고 손을 살짝 들면 되고요. 계산을 원할 땐 공중에서 펜으로 사인하는 듯한 손짓을 하면 라꾸엔타, 즉 계산서 달라는 신호로 알아듣고 가져다 줍니다. 계산은 그 자리, 테이블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메뉴델 디아는 단순히 저렴한 점심이 아니라 1960년대 프랑코 정권 시절에 관광객과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스페인의 점심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메뉴델 디아를 찾는 비결은 3가지입니다. 첫째, 손으로 쓴 칠판 메뉴를 찾을 것. 네, 둘째, 오후 10시 30분에 현지인들로 붐비는 곳을 공략할 것. 그리고 셋째, 빵은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것.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저렴하고 푸짐한 점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인 라코미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가족, 동료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스페인의 공동체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메뉴델 디아를 즐기는 것은 스페인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삶의 방식을 한 접시 위에서 맛보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페인에서 이 푸짐한 점심을 즐기실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독재 정권이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하나의 제도가 어떻게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 나라의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문화적 상징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것들 속에도 어쩌면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복잡한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